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정말 황당한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기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본의 범죄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베트남인까지 합세해서 일본 열도를 범죄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정말 독특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외국 관광객이 사라지자 일본의 지방 경제는 위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대책으로 일본 정부는 여행에서 먹어서 응원하자는 취지로 고우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책이 평범하게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이 정책에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쿠폰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위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이 쿠폰은 가짜다라면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금권 인쇄는 컬러 복사를 막기 위해 특수한 인쇄를 했을 텐데 그걸 형편없는 인쇄소에 맡겼거나 임쇄된 품질이 일정치 않다니 아마 이 일을 처음 하는 업자일 것이다. 아베노마스크와 같이 업자 선택이 엉망인 패턴.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물건을 살 때마다 상인들이 돈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위조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일본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 일본의 인터넷상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낸 세금 목록이라는 것이 확산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금액 목록이라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본이 한국에 왜 세금을 내고 세금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한국에게 돈을 지불할 일은 지구가 멸망해도 없는 일인데 이런 자료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들은 사실 한국이 일본에 빌린 N차관 리스트였습니다. 게다가 이 리스트의 차관은 2015년 이미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악의적으로 이 파일을 퍼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의 인터넷상에서는 이 자료가 잘못된 정보와 함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을 통치한 일제는 수많은 최빈민이 사는 한반도 전역에 도로, 다리, 항구, 발전소, 철도, 학교 등 온갖 사회 간접 자본 비용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엔의 거액을 쏟아부었다. 패전에 의해 인프라 정비에 투입한 거액의 자산을 포기한 것을 현재 한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1960년 이후에도 한국에게 거액을 투자, 지원해 왔다. 피해자인 척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에 진심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 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 인터넷상 유포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재난지원금을 가로챈 금액만 우리 돈으로 80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 이런 사기를 치는 조직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 정부 행정의 허술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인을 상대로 한 전화 사기를 넘어서 직접 강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화 사기인데 이제는 가스 점검 등을 가장한 강도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붙잡혀 옥살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두렵다. 미국 등에서는 생애의 대부분을 형무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일본도 조만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 흐름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압도적 다수의 고령자가 임원이나 의원이라는 의자에 오래 앉아 고액의 보수를 받는 한편 아무리 장시간이라도 급여는 쥐꼬리만한 젊은이들의 현실. 이러한 구조를 지금의 고령자가 지금까지 시간을 들여 구축해왔다. 회의 등 TV에 비치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고령자. 치안을 나쁘게 하고 있는 근본이 무엇인지 실은 누구나가 알고 있을 것이다. 몇 시에 언제 범죄에 말려들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항상 정보를 입수해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최근 일본은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인구조사를 한다면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은행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를 빼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전국 농가에서는 과일, 가축 도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농가들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최근 베트남 사이트에 가축 판매에 대한 글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일본 내 베트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가축 등을 훔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해외 취업하는 나라가 일본 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인. 뭔가 서로 윈윈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국가로 베트남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정말 변했구나. 나쁘고 나쁜 쪽으로. 돈벌이가 되면 무엇이든 용서받는 풍조가 되어버렸다. 다시 생각해보면 고이즈미 주니치로와 타케나카 헤이조부터구나. 왜 섬나라에 남미나 동남아의 도둑이 활보하는 걸까? 그리고 일본의 고투 캠페인으로 인해 지역 작은 상점들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월부터 음식점을 예약한 이용자에게 1인당 한 번에 최대 우리 돈 약 1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고투 이트 포인트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고투 이트 참가 식당을 예약하면 예약자 수에 따라 1인당 점심 500엔, 저녁 1000엔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는 고투 이트에 참가한 업체에서 식사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비의 일부를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줘서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받기 위한 최소 소비 비용이 설정돼 있지 않아서 소비액과 상관없이 예약자 수에 따라 포인트를 준다는 것이 허점입니다. 저녁 식사를 예약하고 식당에서 1000엔 이하의 메뉴를 주문하면 차액을 고스란히 현금성 포인트로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닭꼬치구이 2개 한 세트를 327엔 균일가에 제공하는 체인점 토리키조쿠에서 저녁을 예약하면 1000포인트 받고 음식값이 빠진 673엔의 차액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리키조쿠 매장 여러 곳을 돌면서 음식을 한 세트만 주문하면 상당한 액수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사람들이 등장했고, 트위터에서는 토리키조쿠 마라톤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예약 업체별 포인트 지급 시기, 포인트 사용 기간 정보, 결제 수단에 따른 혜택 등 이른바 고투이트 공략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음식점은 예약 사이트 운영 업체에 손님 한 명당 200엔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예약이 들어오면 그만큼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음식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국의 숙박업소의 예약 상황을 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숙박시설, 비즈니스 호텔보다 1박에 수십만 원이나 하는 고급 여관의 예약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1박에 우리 돈 약 60만 원이나 하는 고가 여관이 예약이 꽉 찰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숙박업체에서는 고투를 실시함에도 그 혜택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인들이 고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1박당 최대 우리 돈 약 20만 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일본 사회의 씁쓸함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 전통 여관의 경우 현재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를 중국 자본이 사들여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일본의 전통 여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우투를 통해서 평소에 이용해보지 못한 고급 여관을 이용해보자 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고우투로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전통 여관은 대부분이 중국 자본이 사들인 여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신 분들은 모두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